요거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비판을 하든 뭐 옹호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옹호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 2021년 아니 2022년이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네. 2021년 12월에 처음에 조선일보가 뭘 썼냐면은 네. 포카 고수라는 커뮤니티에 네. 이재명의 아들 뭐 이동훈가요? 그가 이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이 예. 사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예. 거를 조선일보가 처음에 썼고 예. 며칠 뒤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불법 안마 시술소로 간 것 같다. 성매매 의혹이 있다. 마사지 후기를 거기다 올려놨다. 예.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음란한 얘기들 댓글들을 단 것도 있다라는 게 몇몇 언론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썼어요. 가세연이. 예, 가세연이 거기에 이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 말고도 뭐죠 리버의 남김 뭐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표현들은 지금 요 리버의 남김이라는 요 사람이 쓴 걸로 보이는데 뭐 IP가 비슷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사실로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가세연이 그때 이거를 카리나 사진하고 뭐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 리버에 남긴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젓가락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젓가락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카리나를 직접 언급한데 이게 이 댓글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뭔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성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너무 추잡해가지고 하기 너무 싫은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성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얘기해서 성별을 바꿔놨다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예인에 대해서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해서 뭐 한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 너무 짜증이 나는데 이게 팩트를 가지고 또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 모르겠습니다. 뭐 고발하네 뭐 고발 뭐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짜증이 나.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서 예. 상습 도박하고 음란 이 댓글은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네. 불법 안마는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불법 안마는 일단 증거 불충분이 되고 요거 두 개는 돼가지고 검찰에서 보강조사 수사해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소가 됐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대선 후보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이거 예, 누가 예. 기사를 씁니까 이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잊혀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안 나오다가 어제 오후에 뉴데일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가 작년 10월 31일에 500만 원 벌금 확정 판결을 수원지법에서 받았다. 형사 38분 단독에서 받았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상습 도박하고 음란 이 댓글을 단 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네 가지. 그래서 뭐를 원해 뭐 이를테면 너랑 됐어. 오면은 뭐 이런 상세하게 거 얘기 안 이런 거 해도 돼. 했는데 예. 거기에 댓글에 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그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준석은 뭐 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사실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네. 확정 판결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후보자 공격할 수도 후보자의 배우자들가 됐든 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거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TV 토론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20대의 자의식 과잉 애들이 지들끼리 키보드로 배틀하면서 너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소수의 커뮤니티하고 전 국민 5,300만이 다 지켜보는 데에서 자기가 그거를 정제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이거 정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다 이거는. 네, 미친 거다. 이준석은 미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간에 네. 뭐그 공소장이나 이게 아마 약식을 정식 재판하지 않아서 약식 명령이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 말씀대로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캡처했거나 그걸 했던 거를 팸코에서 했던 걸 갖고 와서 이준석이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말도 다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본인 자체가 지금 법적 문제될 여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여러 개 고발이 됐죠. 네. 뭐 성적인 표현 부분 때문에 고소도 있고 공직선거법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네. 문제는 그 이슈를 자꾸 이어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제 말씀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뭐 반응해서 네 말이 맞네 안 맞네 할 것도 아니고 오늘은 사전 투표 기간이고요. 네. 투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슈를 이어가는 게 뭐 당장은 뭔가 그 떨어질 만한 자기 개혁 신당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계속 얘기하지만 큰 변곡점이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그만을 해야 된다. 그만하고 정상적인 캠페인을 차라리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진 질문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한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 분야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했는가라는 그러니까요. 거고 두 정치 번째는 외교 안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외교 안보랑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있냐라는 없죠.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어서 이재명 아주 후보를 나쁘죠. 공격하게 하려고 했었다. 저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비겁한 태도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남의 입을 빌려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론회를 제가 다 봤는데 그 이후에는 안 봤어요. 이 막판에 이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코끼리 얘기를 했었죠. 코끼리 얘기했죠. 그게 준비된 것 같아요. 두 개가. 네. 코끼리는 좀 웃었잖아요. 예. 지들끼리 예. 킥킥 웃었잖아요. 코끼리 키우냐고. 그러고 나온 게 이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 의도대로라면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하고 권영국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붙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자기 위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지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은 본인은 상상을 하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끼리도 이건 준비된 겁니다. 당연히 준비된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준비되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그 다음 날 천하람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 재밌었지 않냐. 천하람 의원인가 이기인 씨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야 이거 먹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코끼리 얘기도 저는 안 봤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확인된 건가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당일날 그러니까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확인된 코끼리 바 같은 소리 없다. 하면 공룡이 있다 그러죠. 그럼 뭔 소리 그게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요. 토론에 그게 왜 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말도 그럴 아니, 수 근데- 있다고. 코끼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공룡 저는 있다 그러죠, 그래. 뭐 다 떠나서 코끼리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맞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면서 논점 이탈을 너무 세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노림수가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가족 논란으로 만들어서 좀 정치 이슈화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후보의 입을 빌려서 비판하거나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다른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후보한테 다른 후보의 저 정책은 이런 정책은 이런데 저 후보하고는 뭐 생각이 많이 다르거나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권영국 후보가 왜 당황을 했냐면은 앞뒤 맥락이 없이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이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이름 근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판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너희 진보 진영 다 위선자잖아. 맞아요. 그거 하려고 그렇지. 한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권영국을 한 거야. 니네 네. 맨날 페미니즘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그쪽 진영에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맨날 침묵하잖아. 너희들 이 위선자 그 나는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진보 예, 진영의 예. 위선을 지적하고 해명하면서 본인이 그 증명을 얘기를 하겠다. 했죠. 어제. 저는 이제 예. 그거를 보는 순간 딱 알아차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 권영국한테? 근데 권영국 후보는 당연하지. 갑자기 네.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모르니까 이제 뒤집어버리면서 이게 뭔 예. 얘기지? 잠깐 그쵸. 프리징 어른이 네,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하고 싶으면은 이재명한테 직접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권영국의 이게 의견을 묻고 싶었으면 충분한 정보를 줬어야 돼.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토론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본인은 자기가 뭐 하버드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진짜 야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네거티브로 재미를 봤다라고 했는데 혀로 흥한 자 혀로 망한다고 예? 딱 지금 그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세울 만한 외교안보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었나라는 사실 생각이 그러면 안 드는데. 되죠. 근데 예. 그런 좀 정면승부가 안 되는 더더구나 공부를 하고 왔어야 돼요. 예. 공부를 해서 특히 이제 뭐 자기가 보수라고 하더라도 외교 정치 분야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비전을 하나라도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1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딴 거를 준비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뭐 볼 때도 계속 느꼈을 거예요. 야, 3차 토론까지 제대로 된 토론이 과연 있었나 얘기도 하면서 특히 김문수나 이준석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하러 저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준석 같은 이준석 같은 상황이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싸움을 하는 거죠. 저랑 해봐요. 저는 그냥 무조건 이기겠는데 목소리 크게 메르르르 하면 그만이에요. 그거랑 뭔 상관 예. 뭐 다르지 않나요? 예. 그 자리는 그거 하라고 나온 자리 아니거든요. 예. 정책을 얘기하고 이 정책을 비판을 받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좀 외교 한번 들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미국 네. 지금 중국 예,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젓가락이 예. 이 엉뚱한 얘기만 지금 그렇습니다. 나온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이런 생각들을 대선 토론에 저렇게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국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 망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또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학부긴 하지만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학부만 나왔지만 그래도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하버드 출신들이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드디어 기사를 썼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다이제스트된 내용을 좀 보면 안티 페미니스트 우파 후보인 이 40살의 젊은 정치인이 성추문 탓에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적인 태도로 정치인이 바뀌었고 그동안 젠더 갈라치기로 성난 어떤 남성 청년층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실제로 보수파인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에 큰 장애물이 됐다. 이제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요. 관련해서는 급기야 이런 인용도 있어요. TV 토론에서 노골적인 성폭력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광범위한 비판을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받는 정치인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정도 대한민국의 어떤 극우 정치인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개혁 정치의 상징이 되고자 했으나 지난 3차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바 때문에 종국에는 대한민국 극우의 상징이 돼버렸다. 극우 성폭력 반페미 우파 이렇게 명명되게 됐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가려졌던 게 다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수단화하는 뭐 이런 거 특히 네. 이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그 문제점이 있다. 뭐가 됐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예전에 했던 이준석의 발언들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JTBC의 장름한 여의도라는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성 기자 2명이 이제 번갈아서 나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 그때 이준석이 혼자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여기 여성 기자한테 여자 기자한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막 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했었어요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 질문이 언제 의미가 일이에요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영상은 제가 봤고 저도 같이 봤어요. 이제 이게 한 1년 안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장르만 1년 안 됐죠. 장르만. 1년 1년 정도 정도 됐어요.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신체 훼손 이런 거를 얼굴을 보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놈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누구 뭐 까고 싶고 뭐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의 감정을 기분하는 거예요. 너도 말 못하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말문이 막히잖아. 거봐 이거 그래서 잘못한 이게 모든 거를 수단화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치인인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 목표한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거잖아요. 이거 너 기분 나쁘지?
저 사람이 그거 한 거야. 너 비판해야 돼. 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듣기 싫은 걸 왜 합니까? 그렇죠. 지금 다 그런 예. 갈라치기 방법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프레임 짜는 것도 그래요. 너 이렇잖아?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거야. 다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토론을 잘해서 이런 건가요? 그냥 막 우겨 쌓고 말싸움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가 있어? 뭐 이런 태도. 다 혐오죠 이게. 그러니까